어디 가서 함부로 이런 거 잘못 보면은 신받으라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자꾸 독촉장 같은 게 날라오는 거야. 그 집에서 진짜 유독 가위를 너무 많이 눌리는 거지. 그러니까 떨어지지 이러면서 막 엄청 그러는 거야, 사람을. 연예인들이 내 샵 영상을 봤다는 거야. So I lay my head to rest when the sun is rising. I'll start a brand new day when the moon is... 안녕. 나야. 오늘 오랜만에 반말로 겟레디미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 진짜 너무 오랜만에 반말이라서 어색하네. 하다 보면 뭐 괜찮아지겠지. 일단 팩을 좀 떼줄게. 이 팩이 얼굴을 좀 이렇게 짱짱하게 너무 딱 잡아줘가지고 말하기가 좀 불편해. 팩 잔여물을 조금 닦아내줄게. 더마토리 모공 패드로 닦아내주도록 할게. 내가 오늘 겟레디를 찍을 때는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떠오르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다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오늘 나 겟레디 찍을 건데 무슨 얘기를 듣고 싶냐 했더니 진짜 기상천외한 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주제들을 많이 던져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핸드폰에 좀 정리를 해왔고, 그래서 내가 좀 여태껏 내 채널에서 하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 요거 내가 붙이고 있던 팩은 멀블리스 팩인데 요거거든? 텐션 핏 마스크? 내가 요즘에 진짜 제대로 꽂힌 팩이야. 아까 봤겠지만 이게 얼굴을 완전 이렇게 쫙 잡아줘서 리프팅이 돼. 보통 리프팅 팩들은 이렇게 귀에 걸어야 되는데 이건 귀에 걸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이거 내가 인스타그램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어. 멀블리스 측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근데 그 팩을 받아본 구독자분 중 한 분이 이게 딱 보면은 알겠지만 겉에 내용물이 안 묻어있고 이 시트 안에 크림이 묻어있거든? 그래서 약간 풀바른 벽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구독자분이 약간 이거 벽지팩 같다고 그렇게 별명도 지어주셨어. 그래서 내가 앞으로 벽지팩이라고 좀 밀어보려고 그래.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처음에 사실 이게 마켓 제안이 왔었는데 내가 멀블리스라는 브랜드가 너무 초면이고 그래서 제안을 거절했어. 제품을 써보지도 않고 죄송해요 이랬는데 제품을 그냥 선물로라도 보내드리고 싶으니까 받아달라고 하셔서 네 이러고 받기만 하고 써보질 않았거든. 근데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귀에 걸지 않아도 되는 리프팅 팩이라고? 그게 가능해? 이러고 갑자기 의구심이 들어서 갑자기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보통 팩들이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에센스에 절여져 있다 보니까 머리 말릴 때 붙이면 머리가 이렇게 촥촥 이게 자꾸 달라붙잖아. 그래서 헤어라인 다 젖고, 그래서 부분팩, 스킨팩 이런 걸 많이 하잖아? 근데 이거는 겉에 내용물이 안 묻어 있다 보니까 머리 말릴 때 붙이기 너무 좋은 거야. 아무튼 그래서 내가 이거 마켓 하기로 했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요즘에 꽂힌 조합이 있어. 내가 이거 인스타그램에도 올렸었는데 일단은 앰플 이것도 멀블리스 제품이긴 한데 그냥 쓰던 수분 앰플 아무거나 뭐 진정 앰플이던 수분 앰플이던 그냥 수분 진정 앰플이면 좋을 것 같아. 거기에다가 내가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야. 이게 코스메셰프 뷰슐랭 파우더 슈퍼 비타 시즈닝. 이게 비타민C랑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간 파우더거든? 가루 타입이야. 요즘에 그거 많잖아. 시카 파우더 많잖아. 크림이랑 앰플에 섞어서 쓰는. 근데 이거는 비타민C랑 콜라겐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간 약간 항산화, 안티에이징에 좋은 그런 파우더 제품이야. 그래서 수분 앰플이나 수분 크림 이런 거에 섞어서 쓰면 되거든? 나는 이거 멀블리스 앰플을 요즘에 잘 쓰고 있어서 여기에 섞어서 써주니까 딱이더라고. 이렇게 손에 덜어주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톡톡톡톡 덜어서 그냥 이렇게 비벼가지고 발라줘. 내가 부산 브이로그 혹시 봤어? 나 거기에서 말했지만 코 밑으로 피부가 난리가 났었거든? 근데 요즘에 이렇게 쓰고 진짜 다시 광명 찾았어. 진짜 찐 추천. 시중에 요새 비타민C 앰플 진짜 많잖아. 근데 나는 이상하게 비타민C 앰플만 쓰면 따갑거나
따갑지 않아도 그 마무리감이 너무 찐득거리는 거야. 근데 이게 마무리감이 쫀쫀한 거랑 찐득거리는 거랑 또 다르거든? 나는 쫀쫀한 건 좋아하지만 찐득거리는 건 또 싫어해. 찐득거리는 애들이 베이스 메이크업 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기도 하고, 아무튼 쫀쫀함이랑 찐득거림은 달라. 어쨌든 이 파우더 타입은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고, 굳이 내가 오늘 내 피부 컨디션이 좀 별로인 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 그날은 안 섞어 발라도 되는 거잖아. 진짜 두루두루 내 입맛에 맞게 쓰기 너무 좋은 거니까 그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그리고 어쨌든 수분 앰플 그런 거에 섞어서 쓰면 끈적임도 덜하고 피부에 이렇게 약간 쏙쏙 스며드는 느낌이라서 진짜 완전 강추. 근데 대신 단점은 이런 파우더 타입이 습도에 약하대. 근데 최근에 날씨가 진짜 덥고 습했잖아. 근데 내 화장품 방이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어. 그리고 내가 그 방을 관리를 잘 안 해서 그런지 이게 한 2번 사용하고 나서부터 가루들끼리 자꾸 뭉쳐서 이런 산적꽂이로 내가 이렇게 휘적휘적 해서 써야 됐었거든? 근데 좀 이렇게 환기 잘 되는 그런 곳에 두니까 괜찮아졌어. 그러니까 이런 파우더 타입 쓸 때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두자. 습도에 약하다는 점 꼭꼭 참고하기. 내가 정말 강추하고 싶은 제품들이었어가지고 제품 소개를 간략하게 좀 해봤어. 오늘 할 이야기 주제가 한 5가지 정도 돼. 일단 첫 번째, 크림부터 발라줄게. 크림은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하이드로 수딩 크림. 요거 올리브영에서 이거 세트로 샀는데 작은 것부터 깠어. 첫 번째, 그 사주나 타로 같은 거 본 적 있으면 썰 풀어달라는 질문이 있었거든? 근데 나 사주나 타로 같은 거 보는 거 진짜 좋아해. 진짜 좋아해. 근데 어쨌든 그래서 나는 지나가다가 눈에 뭐 사주 타로 이런 거 보이면 한번 재미를 한번 볼까? 약간 이러고 들어가서 보는 스타일인데, 한 3년 전쯤인가? 강남역에서 이철우 사주 카페였나? 아무튼 사주 카페였어. 나는 그냥 사주를 보러 간 거였어. 처음에는 선크림 발라줄게. 요거 내가 좋아하는 닥터지 선크림. 근데 대기가 있었거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런 메뉴판 있잖아? 메뉴판에 신점이 있는 거야, 사주 카페에.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한복을 차려입고 이렇게 막 방울 흔들고 계시는 무속인 분이 계셨는데, 보통 알고 있는 무속인은 법당에 계시잖아?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노출되어 있는 사주 카페에, 법당이 없는 사주 카페에 있다고?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지. 근데 나는 그때까지 신점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볼 생각도 없었고 그냥 그날도 사주만 볼 생각이었는데, 그분께 신점을 보는 어떤 손님이 계셨는데 그 손님이 신점을 보면서 막 엉엉 우시는 거야. 진짜 서럽게. 그래서 진짜 잘 보나 봐. 진짜 잘 보나 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나도 그러면 신점 한번 볼까? 그때 당시 신점이 3만 원이었어. 사주도 가격이 거의 비슷했었거든? 그래서 그러면 나도 신점이나 한번 볼까? 이러고, 솔직히 뭔가 거기가 법당이고 그랬으면 내가 약간 쫄아서 오히려 안 봤을 수도 있는데, 이게 뻥 뚫린 곳이고 다른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저 그러면 신점으로 볼게요 이러고 신점을 봤어. 지금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되게 힘든가 보네? 라고 내가 묻지 않았는데 그거를 되게 캐치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신기했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좀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하반기가 돼봐야 아는 거잖아? 근데 정말로 신기하게 하반기가 되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 그래서 하반기가 지나고 나서 그때 그분 진짜 신기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무튼 다시 그 신점 볼 때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사실 내가 신점을 볼 생각이 없다고 했었잖아? 그 이유가 일단은 선크림까지 발랐고 쿠션을 발라볼게. 이거는 에이블랙 올데이 퍼펙트 핏 커버 쿠션 2호 라이트 베이지. 이거 내가 클럽 클리오 홈페이지 구경하다가 에이블랙에서 쿠션이 새로 나온 거 같길래 구매를 해봤어. 약간 포슬포슬? 뽀송뽀송과 포슬포슬 그 사이에 어딘가에 있고 굉장히 얇게 발리는 쿠션이야. 아무튼 다시 그 신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신점을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외할머니가 무속인이셔. 나는 우리 외할머니가 무속인인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도 없고 어디서 막 이렇게 숨긴 적도 없거든? 굳이 말할 이유도 없지만 숨길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우리 할머니가 무속인이신데 다른 데 가서 내가 신점을 보고 다니는 게 뭔가 좀 그렇잖아. 그래서 그냥 신점을 내가 볼 생각이 없었어. 그 무속인 분께서 계속 점을 보다 말고 계속 중간중간 종교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야. 근데 종교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디 가서 함부로 이런 거 보고 다니지 말아라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요? 이랬어. 본인도 본인 촉이 센 거 아시죠? 이러면서 어디 가서 함부로 이런 거 잘못 보면은 신받으라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종교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거 함부로 안 보는 게 좋아요. 이러셔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약간 우리 할머니를 좀 겨냥해서 말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뭐 지금도 그 사주 카페에 그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신기했어. 그 강남역 사주 카페에서 봤던 그 신점이 난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이 에이블랙 쿠션 되게 뽀송한 마무리감인데 오늘 내가 하도 쫀쫀하게 피부 표현을 해놔서 그런지 되게 좀 광나게 보이는 것 같아, 화면상에서. 근데 시간 지나면 좀 뽀송하게 쫙 밀착될 거야. 내가 이거 어제 택배를 딱 처음 받고 이미 유분기가 다 올라온 상태에서 스킨케어를 새로 안 하고 그냥 그 위에 두다다다 발라봤어. 사실 스킨케어를 새롭게 한 상태에서 발라보는 것도 좋겠지만 내 피부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발라보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잖아? 그런 개떡 같은 상태에서 잘 발려야 진짜 좋은 쿠션인 거니까. 그래서 나는 주로 첫 테스트를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괜찮은 거야. 보통 그런 포슬한 마무리감의 쿠션들이 피부 상태가 안 좋을 때 좀 각질이나 유분에 엉겨붙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었고, 그리고 그런 상태로 일단 바르고 나갔어. KF94 마스크를 끼고 어제 진짜 미친 습도였거든? 그 미친 습도에 강아지 2마리 산책을 1시간 반을 하고 들어왔어. 진짜 집에 들어왔는데 내 옷이 땀으로 다 젖은 거야. 그래서 내가 와 망했다, 이거 진짜 마스크 벗으면 큰일 났겠다 했는데 마스크를 벗었는데 마스크에 묻어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나도 너무 신기한 거지. 근데 사실 그러고 나서 땀을 뻘뻘 흘린 채로 바로 거울을 보면 당연히 그때 당시에 바로 그 직후에는 좀 처참해 보이거든? 근데 그 땀이 어느 정도 식고 나서 체크를 해야 돼. 그래서 땀이 좀 식은 다음에 보자 이러고 땀이 좀 식은 다음에 봤더니 내가 마스크를 진짜 꾹 눌러 쓰고 그 위에 안경까지 쓰고 나갔어. 그 마스크랑 안경이 눌린 자국 빼고는 진짜 그냥 괜찮은 거야. 막 모공에 끼이거나 주름에 끼이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래서 내가 어제 한 번 더 속이 터졌지. 에이블랙이 클리오 가문의 막내거든? 근데 클리오는 왜 도대체 이 에이블랙을 푸시를 하지 않는 걸까? 에이블랙이 진짜 제품력이 진짜 좋거든? 팔레트도 그렇고 이번에 마스카라도 그렇고 립도 좋아. 근데 왜 제품만 이렇게 잘 만들고 왜 홍보를 안 하냐고. 왜? 내가 진짜 속이 터져. 왜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좋은데? 이 정도면은 약간 제품력 낭비 아니야? 봐봐, 진짜 내가 왜 제품력 낭비라고 하는지 피부 표현을 봐봐. 미쳤지? 미쳤지? 미친 거 아니야? 반성해야 돼. 그치? 내가 이번에 새로 산 컨실러도 바르려고 이렇게 꺼내놨는데 컨실러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 지금 아까 계속 봤겠지만 내가 지금 기초 케어 끝나고 바로 쿠션만 두드렸어. 프라이머도 안 했어. 지금 피부 표현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아니, 지금 클리오는 반성을 해야 돼. 갑자기 너무 혼내는 것 같은데 반성을 해야 된다고. 이 정도면은 제품력 낭비라고. 이 정도면은 진짜 내가 눈가가 지금 완전히 흉이 다 아물지는 않아가지고 컨실러를 그래도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새로 샀어, 컨실러를. 이거 베네피트 보잉 인더스트리얼 스트렝스 컨실러 1호. 요거를 새로 샀거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발라볼게. 여기 후기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 나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많이 알려지지 않은 꿀팁 찾아내기, 이런 거에 굉장히 희열감을 느껴. 그래서 보면은 내가 마켓하는 제품들이나 광고하는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 제품들이 많은 게 약간 내가 그런 거에 희열감을 느껴서인 것도 있는 것 같아. 그 다음
약간 살면서 겪었던 특별한 경험 같은 그런 거를 얘기를 또 해달라고 하더라고. 근데 특별한 경험은 아닌데 약간 무서운 경험이야. 여름이니까 또 이제 무서운 이야기 뭐 이런 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 처음 자취를 시작했을 때 그 집의 기운이 나랑 조금 잘 맞았던 것 같아. 나는 그 집에 살면서 그래도 조금 좋았어. 유튜브도 그 집에 살면서 채널이 좀 잘 성장을 했었고 그 집에서 잘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집이 반려동물 키우는 게 금지된 집이었어. 근데 내가 그 집에 사는 도중에 풀이를 데리고 오게 되면서 급하게 이사를 해야 했어. 근데 급하게 집을 알아보다 보니까 이 집 저 집 막 알아볼 그게 안 됐고, 그리고 내가 살던 지역 자체가 워낙 크지도 않고 그래서 괜찮은 매물 자체가 많지도 않았어.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매물 자체가 많지가 않아서 아무튼 나한테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보니까 그게 제한적이잖아. 그래서 어쨌든 집을 골라서 이사를 갔지. 지금 내가 사는 집 바로 직전의 집이야. 근데 내가 그 집에 이사 가서 초반까진 되게 좋았어. 전에 살던 집보다 넓어졌고 풀이도 왔고 그래서 되게 처음엔 좋았는데 그 집에 살면서 점점 약간 좀 이상한 거야. 눈가랑 이런 데 파우더를 조금 잡아줄게. 이거 라네즈 새로 나온 네오 파우더도 샀어. 그 집이 되게 오래된 아파트였거든? 그렇다 보니까 나 전에 누군가 살았었을 거 아니야? 근데 누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독촉장 같은 게 날라오는 거야. 근데 그 이름이 남자 이름이었어. 누가 봐도 뭐 김땡철 막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남자 이름이었는데 그게 하도 날라오니까 불안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우리 집주인 이름은 아니었고 그래서 그냥 뭐 전에 살던 사람의 이름이겠거니 하고 말았어. 근데 거기서 살고 나서부터 내가 가위를 너무 많이 눌리는 거야. 내가 원래도 좀 피곤하고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러면 가위를 잘 눌리기는 했는데 그 집에서 진짜 유독 가위를 너무 많이 눌리는 거지. 이거 3C 이걸로 눈썹 조금 채워줄게. 근데 문제는 가위를 눌릴 때 특정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게 남자였어. 이상하지 않아? 어떤 남자 이름으로 독촉장이 계속 날라오는데 그 집에 가서부터 가위를 계속 눌리고 가위가 눌릴 때마다 어떤 남자가 계속 보여. 너무 이상한 거야. 근데 그 남자가 약간 한 30대 중반 정도 돼 보였고 머리가 약간 길었어. 한 이 정도? 남자치고 장발이지? 그 남자가 진짜 내가 이사 오기 직전까지 계속 꿈에 나오는 거야. 가위 눌릴 때마다. 근데 진짜 심할 때는 거의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매일매일 가위를 눌렸어. 그러면서 내가 그 집에서 뭐 그 집의 기운이 나랑 안 맞아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집에 있으면서 내가 딱히 막 안 좋은 일이 막 일어났어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 그런 딱 시기였거든. 유튜브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집으로 이사를 왔잖아. 이 집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부터는 가위를 안 눌려. 그 남자도 당연히 볼 일이 없고 내가 그 집에 있으면서 유튜브가 진짜 하락세였어. 유튜브 구독자 수가 영상 올릴 때마다 막 주는 거야. 그거는 뭐 그거랑 관련이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사 오고 조금 있다가 그게 바로 샵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팡 이렇게 터졌거든. 다시 역전이 됐거든. 그래서 아무튼 나는 그 전에 집과는 정말 안 맞았던 것 같아. 아 그리고 나 이거 올리브영에서 샀거든? 웨이크메이크 이번에 새로 나온 아티스트 하드 펜슬 사무 그레이 브라운. 근데 나 이거 너무 만족스러워. 약간 이거 진짜 슈에무라 하드 포뮬라 저렴이 느낌, 그런 느낌. 아무튼 그 집의 기운 자체가 조금 어둡고 그 집에 살 때 맨날 가위를 눌리다 보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잠드는 게 무서울 정도였다고 했잖아? 그래서 잠을 계속 푹 못 자고 그런 생활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 집에 살 때 우울증, 뭐 그런 무기력증, 그런 불안함 이런 게 굉장히 좀 심했었어. 근데 어쨌든 이 집으로 이사 오고 나서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가위도 안 눌리고 안 풀리던 일들도 잘 풀리고 하니까 지금은 진짜 전혀 그런 게 없어. 전혀 없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거의 진짜 많이 나아졌어. 진짜 사실 전에는 집이 잠자고 뭐 그런 곳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더군다나 유튜브가 내 직업이고 일을 집에서 하다 보니까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사람들보다 많잖아,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집의 중요성을 새삼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 나는 차나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은 전혀 없어. 차 욕심은 진짜 없거든. 사람이 좋은 차를 타면 좋기야 하겠지만 내가 꼭 좋은 차를 타겠어 이런 욕심은 없어. 근데 좋은 집, 넓은 집에 살고 싶다라는 마음은 좀 많이 드는 것 같아. 나는 어쨌든 직업 특성상 짐이 많은데 하루 종일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조금 더 넓은 환경에서 있고 싶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짜 뭐 100평대 막 고급 저택으로 가고 싶다 이런 건 아니고 지금보다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가고 싶다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섀도우를 해볼 건데 내가 최근에 올렸던 그 샵 갈 때 이거는 하지 마세요 그 영상에서 그날 메이크업 요청이 많더라고. 근데 내가 사실 그날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약간 그 무드로다가 해보기는 해볼게. 일단은 내가 그날 이 컬러를 베이스로 깔았던 것 같아. 이 컬러랑 이 컬러. 이거 브러쉬는 피카소 207A. 베이스로 깔 때는 이렇게 뭐가 훌렁훌렁한 브러쉬가 베이스용으로 적합해. 뭐가 빽빽하고 힘이 좋은, 탄성이 좋은 브러쉬는 발색이 잘 되기 때문에 베이스용으로는 좀 비추. 이렇게 훌렁훌렁한 브러쉬들이 베이스 깔기에 좋아.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운전면허 썰을 또 얘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 내가 또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 나는 내가 운전을 하게 될 줄 몰랐어. 내가 이제 운전면허를 작년 1월 초? 그쯤에 땄으니까 이제 운전을 한 지는 1년 반 정도가 됐어. 나는 내가 운전을 하게 될 줄 몰라서 나는 평생 조수석에만 탈 줄 알았어. 왜냐, 내가 뭐 잘나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운전에 대한 겁이 너무 많았어. 어느 정도였냐면 맨날 꿈을 꾸면은 내가 운전을 하면서 여기저기 다 때려 부수고 다니는 그런 꿈을 꿨어.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조금 불편하더라도 대중교통 이용하고 택시 타고 그러고 다닐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서 운전의 필요성을 좀 느꼈어. 강아지가 새벽에 아프거나 그럴 때 필요하더라고. 응? 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대중교통 같은 거 그냥 편하게 탈 수 있지만 강아지들은 아니잖아. 아무리 케이지에 태우고 그래도 싫어하시는 기사님들이 계시고 또 불편해하는 다른 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좀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강아지들이랑 여기저기 멀리 다니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내가 이제 충주에서 원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이제 진짜 면허를 따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면허 준비를 했어. 일단 뷰러로 한번 찝어줄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컬러랑 이 컬러 두 가지를 섞어서 쌍꺼풀 라인 안쪽에 발라줄게. 네, 그래서 바로 운전면허 학원을 등록을 했지. 근데 그때 당시가 학생들 겨울방학 시즌이었어가지고 특히 그 겨울방학 때가 스케줄 잡기가 힘들대. 그러니까 딸 거면 빠딱빠딱 따자. 미루지 말고. 그 필기를 보잖아? 일정 시간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필기 시험을 봐. 근데 보통 필기는 한 번에 다들 붙어. 그게 문제를 제대로 읽어보면은 답이 있어. 약간 이상하게 이게 이상한데? 싶은 것들이 있거든? 그거 찍으면 그게 대부분 답이기는 해. 근데 요즘에는 막 답을 2개 고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약간 교묘하게 조금 헷갈리게 한다고 해서 조금 그래도 몇 번 되풀이 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 프로웨이 청담 리퀴드 라이너를 손톱에 덜어서 그 화홍 380 브러쉬거든? 이걸로 점막을 채워줄게. 근데 그 다음에 필기를 합격하고 나면 기능 시험을 보잖아? 그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기능 수업을 여러 번 듣고 기능 시험을 봤어. 근데 그때 배정되는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어쨌든 나는 운전대를 처음 잡아봤는데 옆에 있는 선생님이 약간 이렇게 닥달한다 그래야 되나? 닥달하거나 약간 눈치 주거나 그러면 안 그래도 나 떨려 죽겠는데 무서워 죽겠는데 그러면 자신감, 자존감 안 그래도 바닥인데 진짜 저기 지하 내 해 끝까지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그 담당 선생님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처음에 이제 수업 들어보고 담당 선생님이 너무 내 기를 죽인다. 그러면 학원에 말해. 선생님 바꿔달라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 기능 시험이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어렵지 쉬운 거는 아닌데 그래도 진짜 그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있지. 진짜 막 뭐 핸들을 몇 번 돌리세요. 그리고 이 위치 뭐 손잡이 위치에서 멈춰서 핸들을 몇 번 돌려서 뒤로 간다. 이런 식으로 알려줘. 그대로 그걸 외워서 그대로 하면 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걸 하지 말고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그대로만 해. 그 공식을 외워서 그대로만 하면 돼. 그래서 나도 처음에 기능 그 교육 듣고 왔을 때 그때가 겨울이었거든. 한겨울이었거든. 교육 끝났는데 이 옷 안이 땀으로 다 흠뻑 젖은 거야. 내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입이 막 바짝바짝 마르고 등 뒤에 막 식은땀 줄줄 흐르고 막 뒷목에 막 땀 삐질삐질 나고 그런 게 뭔지 알지? 한겨울인데. 근데 어쨌든 나는 기능 시험을 정말 걱정을 했어. 나는 100% 떨어지겠거니.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운이 좋게 한 번에 합격을 했어. 근데 그게 다른 거에서 점수가 안 깎여도 시간 내에 또 못 들어오면은 탈락인 거 알지? 시간에 맞춰서 그 모든 걸 다 해내야 한다는 그 압박감이 굉장히 힘들더라고. 자, 나 잠깐 아이라인 꼬리 좀 뺄게.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서 저 이렇게 아이라인을 굉장히 얇게 그려줬고 이제 반대쪽도 남았어. 아 힘들다. 암튼 간에 그렇게 기능을 여차저차 합격을 하고 도로주행에 남았잖아. 진짜 기능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도로에 처음 나가는 순간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 나는. 근데 나는 뭐 기능 선생님도 나쁘지 않았는데 도로주행 선생님이 너무 좋았어. 진짜 우리 아빠같이 너무 잘해줘서 나는 내가 도로주행을 붙을 수 있었던 거는 그 선생님 덕분이었어. 진짜 뭐 사람들이 우리 딸 같아서 그랬다 이런 거는 그 선생님처럼 해줘야 인정이라고 생각을 해. 심지어 그 선생님 따님분도 이름이 나랑 이름이 같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나를 진짜 잘 챙겨주시고 진짜 다정하게 잘 알려주시더라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나를 안심을 시켜주셨어. 에이 빨리 갈 필요 없다고. 답답하면 뒷차가 알아서 제껴갈 테니까 절대 빨리 갈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굳이 이 도심 안에서 빨리빨리 다닐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러면서 나를 엄청 안정을 시켜주셨거든. 그래서 처음에 내가 운전할 때 그 선생님의 말을 엄청 많이 떠올렸던 것 같아. 솔직히 초보 운전 때 지금도 초보 운전이긴 하지만 뒷차를 되게 신경을 많이 쓰게 되잖아. 나 때문에 내가 답답할까봐 막 뒷차 신경 쓰이고 그렇게 되는데 그때마다 답답하면 지가 비껴가겠지 이러고 몰라 나는 천천히 갈 거야 이렇게 그렇게 되더라고. 나는 도로주행도 한 번에 붙었어. 근데 그 도로주행 시험을 나 혼자 보는 게 아니잖아. 그 시험 감독관이랑 그리고 다른 사람도 같이 차에 타잖아. 근데 어떤 남성분이 나랑 같은 시험조였어. 근데 그분이 먼저 보고 그 다음 순서가 나였는데 그분이 먼저 이미 떨어진 전적이 있었어. 근데 그 두 번째 시험 때도 약간 실수를 조금 하셨어. 근데 실수 한 번 한다고 바로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냥 감점이잖아. 근데 그 감독관님이 엄청 실수 한 번 할 때마다 버럭버럭 하면서 그러니까 떨어지지 이러면서 막 엄청 그러는 거야 사람을. 저 정도까지 약간 저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그냥 점수 깎고 말면 되지. 약간 의아하긴 했거든. 근데 어쨌든 그 분도 무사 합격을 하긴 했어. 그 남자분도. 근데 그 다음이 내 순서가 됐지. 겁나 떨리잖아. 근데 그래도 다행히 그 많고 많은 코스 중에 그나마 내가 제발 이 코스였으면 좋겠다 싶었던 그 코스가 된 거야. 내가 이제 제일 자신만만했던 코스였으니까 나 이제 무사히 딱 이제 다 잘 돌고 마지막에 차선 변경이 남아 있었는데 내가 너무 자신만만했던 나머지 이제 그 신호 건너는 와중에 차선을 변경한 거야. 그래서 혼났어. 누가 신호를 건너는데 차선을 변경해요? 이러면서 엄청 혼나서 진짜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네? 이러고 진짜 옆에도 못 보고 앞만 보고 진짜 거북목 돼가지고 이러고 겁나 쫄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가는데 일단 다시 팔레트로 돌아와서 이 컬러로 이 아이라인 좀 덮어줄게. 그래서 어쨌든 근데 붙긴 붙었거든?
감점 요소가 그것밖에 없었거든. 근데 그 감독관님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윽박지르고 너무 별로였어. 뭐 운전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나만 다치는 게 아니라 남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일부러 더 무섭게 하셨던 걸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너무 무서웠어, 나는. 차라리 그렇게 운전을 하면 나뿐만 아니라 남도 다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고 그랬어. 아무튼 나처럼 좀 성격이 소심하고 그런 친구들은 꼭 운전면허 학원에 선생님이 너무 별로면 꼭 선생님 바꿔달라고 얘기를 해, 알았지? 그리고 내가 컨실러 펜슬을 안 가져왔는데 가지러 가기 귀찮으니까 그냥 쿠션으로 해결해 볼게. 컨실러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애교살 섀도우를 그때 내가 정말 여러 개를 발랐었어. 요 쉬머한 컬러 있지? 요거를 이렇게 애교살에 발라줄게. 남은 잔량으로 여기 눈 앞머리까지. 그리고 요 좀 더 펄 입자가 자글자글한 요거를 한 번 더 발라줄게. 그 영상 속에서 애교살 예쁘다는 의견이 꽤 많았거든. 요즘에 내가 삼각존 채울 때 진짜 잘 쓰는 피카소 722번 브러쉬야. 내가 이거 여러 개 쟁여둘 정도로 요즘에 아주 잘 쓰고 있어. 이 컬러랑 이 컬러를 좀 믹스해가지고 여기 삼각존에 채워줄게. 그리고 그 다음으로 유튜버가 되고 나서 특별한 경험, 뭐 유튜버가 되고 나서 좋은 점,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특별한 경험? 글쎄 막 엄청 특별한 경험이라기보다는 연예인들이 내 샵 영상을 봤다는 거야. 그게 너무 신기했어. 내가 뭐 특정 그룹의 메이크업을 받았어? 뭐 에이핑크면 에이핑크, 블랙핑크면 블랙핑크, 뭐 스테이시면 스테이시 이런 식으로 특정 그룹의 메이크업을 받은 경우에는 그 그룹의 팬분들이 멤버들한테 알려주나 봐. 언니 이러면서 알려주기도 하고 팬분들 그 소셜 어플? 뭐 아무튼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런 곳에 이제 떠도나 봐. 그러면서 멤버분들이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아티스트 분들이 뽐니 씨 그 멤버가 뽐니 씨 영상 봤대요 이러면서 전달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샵에서 마주친 연예인분이 영상 봤어요, 영상에서 봤어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경우도 있었고, 되게 아무튼 그런 게 좀 신기한? 내가 일방적으로 연예인을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연예인이 나를 안다? 너무 이상해. 이상해. 아무튼 그런 거? 그게 좀 신기했고, 그리고 특별한 경험이라고 하기에는 100가지 내 영상이 다 퍼졌었다는 거? 그 작년에 제 샵 영상이 진짜 잘 됐잖아요? 샵 시리즈가? 처음에 근데 그 에이핑크 샵 영상이 워낙 비포 애프터가 드라마틱해서인지 남초 커뮤니티에 그게 다 퍼진 거예요. 저는 근데 퍼진지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처음부터 샵 영상이 그렇게 반응이 엄청 폭발적이었던 건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회수가 막 오르고 어느 날 갑자기 성희롱 악플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악플이 아니라 진짜 성희롱 수준? 그리고 여성 혐오적인 그런 악플들이 막 달리는 거예요. 뭐 한국 여자들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도 애가 못생긴 이유 뭐 이런 식 막 이러고 뭐 약간 맛있겠다. 저를 보고 맛있겠대요. 그런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진짜 상상 이상으로 그게 엄청 많이 달렸는데 그 댓글을 보는 그냥 저의 구독자분들까지 기분이 상할까봐 그게 그냥 저만 보고 다 지워버렸어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처음에는 약간 화났는데 나중에 갑자기 나 성공했나봐. 나 유튜버로 성공했나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같은 여성분들한테 욕을 먹으면 좀 마상이에요. 진짜 슬프고 상처가 좀 되는데 남자들한테 욕먹는 거는 사실 타격이 없어. 그래서 남자분들이 계속 와서 악플 달고 하는데 웃긴 거예요, 나중에는. 그때 워딩이 뭐 헤어 메이크업 33만 원? 이러면서 제가 제목을 올렸었는데 댓글 중에 하나가 뭐 33만 원이면 헬스가 1년치인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달렸었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갑자기 너무 그냥 웃긴 거예요, 그 댓글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좀 고맙죠. 저를 알고리즘을 띄워준 게 약간 그분들 덕이기도 하고. 제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아무 데도 못 가고 지금 계속 집에만 있거든요.
너무 심심하고 무료하고 그래서 오늘 기분 전환 겸 오랜만에 속눈썹을 붙여보려고 합니다. 툴랩 해피림 속눈썹. 또 나도 모르게 또 존댓말을 해버렸네? 이 습관성 존댓말. 이게 진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존댓말이 더 쉽고 반말이 더 어려워. 학생 때만 해도 존댓말이 더 어렵고 반말이 훨씬 편하고 그렇잖아. 근데 나이가 들고 진짜 한 해 한 해 갈수록 존댓말이 훨씬 편하고 반말이 훨씬 어려워. 우여곡절 속눈썹을 다 붙이고 왔고 나 마스카라 해줄게. 마스카라는 요거 에이블랙 맥시마이징 마스카라 1호 익스트림 롱. 요게 그냥 깔끔하게 정말 롱에 포커스를 잘 맞춰서 해줘가지고 그냥 요즘 무난무난싸게 잘 쓰고 있어. 엄청나게 좋다 이런 거는 사실 잘 모르겠고 그냥 깔끔하게 쓰기 좋아. 그리고 유튜버 되고 나서 또 특별한 점을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내가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특별한 점은 아닌데 다들 알아줬으면 하는 뭐 다들 유튜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돈을 많이 번다 뭐 제품 협찬을 많이 받는다 이런 정말 표면적인 단순한 보여지는 것만 많이들 생각을 하잖아. 근데 유튜버의 단점을 또 내가 말을 해줄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해 이거는. 얼굴을 노출 안 하고 하는 유튜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나처럼 이렇게 얼굴이 전면에 노출이 되는 유튜버들은 좀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아니면 진짜 막 내가 막 사기를 당했어. 그러면 컴플레인을 걸겠지만 진짜 뭐 직원이 어딜 가서 내가 밥을 먹는데 아니면 내가 물건을 사러 갔는데 직원이 엄청 불친절해.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막 컴플레인을 걸기가 좀 그래. 어쨌든 그 사람이 내 채널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알 수도 있고 거기 있는 어느 누군가가 나의 존재를 알 수도 있잖아. 그러면서 그 상황이 누군가의 눈에는 또 안 좋게 비춰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약간 그 과정이 또 안 좋게 부풀려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는 내가 뷰티 유튜버기도 하지만 여전히 화장품 구경하는 걸 너무 좋아해. 내가 친구를 만나러 가로수길에 갔어. 몇 년 전에. 근데 그때 뭐 밥을 먹고 그 근처 가로수길에 있는 화장품 가게에 갔어. 근데 거기에 이제 딱 들어서자마자 입고 정말 들어서자마자 그때 당시 그게 주력 상품이었나 봐. 립스틱들이 쫘라락 진열이 돼 있었거든? 내가 어쨌든 근데 올려서 발라봤으니까 다시 내려서 뚜껑을 닫고 제자리에 놓는 게 맞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다시 이렇게 넣고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내가 만지고 있는데 직원이 옆에 와서 확 낚아채가더니 그냥 두세요. 이러는 거야. 나는 그냥 제자리에 두려고 했던 것밖에 없는데 나는 불고대를 해줄게. 진짜 기분이 엄청 나빴거든? 화장품 가게니까 더더욱 내가 컴플레인을 못 걸겠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의식 과잉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유튜버가 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나를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은 브랜드로부터 다양한 제품들을 미리 받아보고 그런 것들도 있지만 단점들도 있다라는 거를 말을 해주고 싶었어. 그러니까 내가 나 유튜버니까 특별 대우 해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만약에 얼굴을 노출하는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뭐 기분 나쁘게 뭘 행동을 했나요? 제가 뭘 잘못을 했나요? 라고 바로 말을 했을 텐데 아무래도 노출되어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어렵더라고.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해줬고 오, 눈이 굉장히 커졌어, 그치? 그리고 좀 심심하니까 아까 발랐던 요거 있지? 요거를 눈두덩이 중앙에 톡톡 얹어줄게. 나 쉐딩 안 가져왔나? 어머, 나 쉐딩을 안 가져왔네? 일단 블러셔 먼저 해줄게. 그리고 블러셔를 발라줄 건데 내가 그날 블러셔랑 립이랑 진짜 엄청 많이 여러 개를 믹스해서 썼어. 그래서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할게. 일단 블러셔를 1차적으로 요거 잉글로 블러셔 발라줄게. 이게 몇 호더라? 96호. 이거 리퀴드 블러셔인데 발색도 잘 되고 되게 예뻐. 몇몇 컬러는 비건 제품인 걸로 알아. 전 컬러는 아니고 몇몇 컬러. 약간 요렇게 좀 톤 다운된 로즈 핑크 컬러야. 이렇게 손에 찍어서 볼에 콕콕 해준 다음에 이런 훌렁훌렁한 브러쉬 있지? 이런 걸로 손에 힘을 빼고 이렇게 발라주면 이렇게 얼룩 없이 베이스 안 벗겨지고 되게 잘 발려.
수채화 물들듯이 발린다 그래야 되나? 아, 그리고 내 MBTI를 요즘에 또 많이 물어봐 주더라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내가 원래 몇 년 동안 곧 죽어도 인프피였어. 아무리 다시 해봐도 인프피만 나왔었거든? 근데 내가 요즘에 계속 인프제, 인티제가 번갈아 가면서 나와. 너무 신기하지 않아? 끼는 나는 J랑 P랑 약간 50대 50으로 공존을 해가지고 그때 내 상황에 따라서 좀 언제는 J가 나오고 언제는 P가 나오고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보면은 나는 진짜 P들이 극공감이 갈 때도 있지만 J들이 극공감이 갈 때도 있거든? 나는 P긴 하지만 또 J의 그런 성향도 있어. 진짜 P라고 하기엔 좀 계획파기도 하고 J라고 하기엔 약간 즉흥적인 모습도 있거든. 그 다음에 블러셔 2개를 섞어서 마무리를 해줄 건데 일단 요거는 어반디케이 섀도우야. 근데 난 블러셔로 쓰고 있거든. 이거 존예야. 요거는 베네피트 단델리온. 2개 좀 톤이 비슷하지. 근데 단델리온이 조금 더 하얗고 뽀용뽀용한 느낌이야. 그리고 이거 브러쉬는 피카소 컨투어 01이라는 브러쉬인데 모도 되게 좋고 이게 이렇게 쉐이딩 하기에도 좋고 블러셔 하기에도 좋고 파우더 하기에도 좋고 되게 두루두루 멀티로 사용하기 되게 좋을 만한 브러쉬야. 그래서 이거 2개를 섞어서 아무튼 나는 요즘에는 인프제, 인티제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 그리고 나한테 잘 맞는 MBTI 유형도 물어봐줬어. 나는 잘 맞는 MBTI가 글쎄 딱히 없는 것 같아. 내가 딱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기는 해. 그게 MBTI를 따지지는 않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유형은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사람 그리고 내로남불. 그 2가지 유형을 정말 극혐해.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을 조금 싫어하지 그냥 막 MBTI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아. 내 주변만 봐도 MBTI가 정말 다양해. 쉐딩은 레어카인드. 브러쉬 이거 꺼내기 귀찮으니까 블러셔 발랐던 걸로 그냥 해버릴게. 너네들의 MBTI 유형은 뭐야? 아, 근데 그거는 있다. 나는 E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처음엔 조금 힘들어. 나는 진짜 I인 건 확실해. 그 E로 시작하는 사람들의 텐션이 처음엔 난 좀 힘들어. 물론 E로 시작한다고 해서 다 파워 텐션은 아니겠지만 내 주변 사람들은 약간 텐션감이 있어. 그리고 그들이 다 같이 만났을 때 더 심하거든? 그게 조금 힘들더라고, 처음에는. 근데 그게 적응기가 필요해. 그래서 적응기를 거치고 나면 괜찮아. 그 약간 E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텐션도 텐션인데 약간 적극적이야. 약간 저돌적이라 그래야 되나? 그냥 직진이야, 직진. 그래서 나는 그게 처음에 왜 이래? 약간 이랬는데 지금은 나한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껴. 나는 약간 내가 우울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약간 땅굴 파고 들어가는 유형이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되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혼자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나를 되게 잘 끄집어내줘. 그래서 내가 오히려 우울할 때 그런 사람들 생각이 가장 먼저 나한테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노즈 쉐딩도 해줄 건데 이것도 피카소 222번. 이거 노즈 쉐딩 진짜 좋아. 이렇게 해주고 작은 브러쉬에다가 묻혀가지고 애교살 그림자 효과를 좀 줄게. 이게 조명 때문에 조금 번들거려 보여가지고 실제로는 안 그런데 그래서 파우더 처리 조금만 해줄게. 이렇게 너무 좀 광나 보이는 부분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립을 발라볼 건데 그때 내가 립을 무려 4개를 발랐어. 차근차근 하나씩 발라볼게. 뮤드 인스파이어 마트 1호 클리어 뮤즈. 이거 인스타그램에 유명한 그분 있잖아. 그 레미라는 분이 런칭한 브랜드야. 근데 지금 내가 입술 상태가 안 좋은데 일단 그냥 발라볼게. 이 컬러는 그냥 이렇게 웜쿨 다 바르기 좋을 만한 로즈 핑크 컬러거든? 베이스로 발라도 되고 단독으로 발라도 예뻐. 블러셔로 바르기도 예쁜 컬러? 그리고 그 위에다가 2호 쿨 글리밍을 좀 덧발라줄게. 이거를 이렇게 아주 한 겹 얇게 안쪽에만 이렇게 발라주고 그 위에다가 아직 남았어? 에크먼 라뮤크님 브랜드지? 논섹션 글로이 틴트 107번 오프쇼어. 이거 라뮤크님 보고 영업장에서 샀는데 이게 되게 투명하게 연출되는 립 글로스 틴트?
같거든? 처음 발랐을 때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채도가 올라와. 이런 약간 유리알 광택 같은 느낌? 이 느낌이 진짜 예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 최종 진짜 마지막 최종 롬앤 주시 레스팅 틴트 12호 체리밤 요거를 안쪽에 살짝 또 발라줄게. 이거야 이거라고. 자 이렇게 나는 머리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왔어. 오랜만에 이렇게 변신하니까 좀 기분 전환도 되고 좋다. 어디 갈 일은 없지만. 아 그리고 나 요즘 자녀 백신 계속 신청하는데 지금 일주일째 실패 중이야. 혹시 지금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백신 맞은 친구들 있으면 후기 좀 알려주라. 나도 백신 빨리 맞고 싶어. 아무튼 오늘도 내 영상 봐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다들 건강 많이 잘 챙기길 바래. 오늘 영상으로 우리 뽐둥스들이랑 나랑 조금이나마 한 발자국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 안녕.